인천공항 환전소에 달러 사면 1624원이었어요. 근데 6월 7일 날 정부에서 긴급점검회의 열었죠. 누구 잘못이라 그래요? 한국 기업들 잘못이래. 오늘 영상에서는 원화가 이렇게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진짜 구조적 원인이 뭔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드려 볼게요. 오늘 인천공항에서 1624원이에요. 원화 가치가 이래. 6월 7일 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에요. 이거 보여드린 게 1624원. 같은 날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560원. 지금은 좀 떨어졌죠? 1530원 정도 되죠? 정부 개입해가지고. 또 국민연금으로 또 환매도 했더만. 원, 유로 환율이 야간 시장에서 1800원 넘었고. 2009년도 리먼 브라더스 무너지고 나서 가장 높은 겁니다. IMF 때 1900원까지 갔거든요? 1900원이나 1600원이나 뭐 크게 의미 있나?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국이 돈을 너무너무 잘 벌고 있죠. 반도체도 잘 팔고 있어요. 코스피 그렇게 잘 나가고 AI 반도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왜 한국의 원화가 이렇게 밑바닥일까요? 여러분들 원화라는 것, 통화라는 건 그 나라의 국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경쟁력을. 근데 그 나라 경쟁력을 대변하는 원화 가치가 이렇게 밑바닥이라는 건 한국의 경쟁력이 낮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낮을까? 6월 7일 날 긴급 점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들어갔거든요. 정부에서 뭐 하늘이랑 같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뭐 부총리, 뭐 신영성 한국은행 총재,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환시장에서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 또는 시장 교란 의심 행위가 있는지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검사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조처를 하겠대. 결국 뭔 뜻이냐면 이렇게 환율이 폭등한 이유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꼼수를 부렸대요. 투기적 움직임을 했대. 외환거래 대응반을 가동해서 이거를 잡겠대요. 환율 상승을 편승해 수출입 기업들이 수입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을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불법거래 못하게 하겠대요. 여러분들 당연히 법적인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불법적인 것들은 안 되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정부에서 환율 관리를 못했고 물론 한국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달러 환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이 못 끼면서 거기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환율은 다 지금 다 밑에예요. 정부가 못했다고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왜 탓을 기업들한테만 문제를 삼냐. 기업들이 그러면 원화를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우리 한국의 경쟁력을 니네들이 높여줘야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기업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반도체를 팔아서 달러 자산에 다시 투자해요. 디램 달러라고 하는데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남탓만 하지 말고 환율 관리를 지네들이 제대로 해야지. 지네들이 반성하는 이런 얘기는 없이 그냥 기업들이 잘못이다, 뭐가 잘못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왜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본질적인 이유를 듣고 이게 누가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이유가 외국인들이 지금 환해지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원화 매수를 피하고 있어요. 원화를 던지고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한국 국채든 원화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뭐를 하고 있을까? 첫 번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되 원화에는 직접적으로 넣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보다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원화보다도 기업이 좋다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그 말은 즉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이 한국 정부보다 더 매력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환해지를 할 때 미래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해지가 들어가죠. 보통 이제 원화 가치 하락 위험에 대비해서 그 미리 원화를 달러로 바꿔놓는 그 고정 환율 그 거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빠지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받쳐주면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끌어올려주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수출도 좋고 경상수지도 흑자고 한국이 잘 나가 원화가 강세로 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원화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빠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던지고 한국인들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무언가라도 사서 해지를 해야 돼. 내가 통장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녹는데 이거를 한국 주식이라도 바꾸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면서 해지를 하잖아요. 내 자산 가치 하락하는 거를. 그럼 국내에 계신 분들은 주식을 살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은 환손실 때문에 팔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코스피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디램 달러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디램 달러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였죠, 달러를. 그거를 원화로 바꾸지 않아요. 반도체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한국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원화로 바꾸지 않고 어디에 갖고 있다? 해외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페트로달러 들어보셨죠? 1971년도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를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달러 가치가 무너졌을 때 닉슨이 사우디의 중동에 달려가서 원유 거래하는 걸 무조건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끔 페트로달러 체제를 만들었죠. 페트로달러 체제의 정의가 뭐냐면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이 원유를 팔 때마다 그 판 원유 대금 있죠? 그 대금을 다시 달러로 사는 거예요. 달러 자산으로. 쉽게 말해서 사우디가 원유를 팔았어, 미국한테. 그리고 뭐 다른 나라한테 팔았겠죠? 그 금액만큼 미국 달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페트로달러거든요. 지금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디램 달러예요. 반도체를 판 돈으로 뭐를 산다? 달러를 산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화 수요가 떨어지고 원화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반도체를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하고 팔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반도체는 많이 팔아도 달러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아무리 한국이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고 반도체를 잘 팔더라도 원화 수요가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자기네들 환율 때문에 기업들을 죽여?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지금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기업들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잘한 거지, SK하이닉스가 잘한 거고, AI 그 테마에 편승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뭐 한국 정부가 그동안 막 잘해가지고 한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지네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환율 올라간 거에 대해서 좀 뭐 죄송합니다. 이런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한테 다 모으는 거야. 여러분들 작년 그 1위부터 10위까지 해가지고 고액자산가분들이 그 나라를 이민 간 수치였나? 추이였나? 영국, 한국 상위권이에요. 돈 많은 분들 살기 힘들다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원화가 무너지고 있는 진짜 구조적 이유. 원인. 세 번째. 지금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조지 소로스야. 조지 소로스인데 한국에 투자를 꼭 해야 돼. 밸류를 딱 줘야 돼. 포트폴리오의 5%는 한국에 투자할게요. 무조건 땅땅땅 이제 그 고객들한테 얘기를 했어. 5% 투자하려면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조지 소로스라면. 내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반도체 하드웨어 뭐 10%,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5%, 뭐 양자 컴퓨터 뭐 몇 프로, 우주 섹터 몇 프로 다양하게 있어. 근데 한국에는 반도체 하드웨어 섹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말고는 없어요. 엄밀히 대규모 기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금융시장은 우리 신흥국이에요. 한국이 뭐 경제 성장률이나 뭐 반도체나 잘 사는 건 맞는데 금융시장만 따졌을 땐 신흥국이야 우리가. 그럼 세 번째 구조적 원인이 뭐냐면 국내 투자 매력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반도체 하드웨어 섹터가 빠지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올라요. 경기 방어주가 올라요. 반도체 하드웨어가 무너지더라도 다른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있다. 근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말고는 외국인들 투자자들 혹은 기관들 펀드들 입장에서 대체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 상품이 있을까? 자산 시장이 있을까? 근데 정부에서는 뭐라 그래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해서 서학개미가 너무 많아서 진짜 원인은 여러분들 국내 시장 매력도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반도체 하드웨어밖에 없어. 그럼 투자 대안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무언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죠. 음? 지금 국민연금이 뭐 한 매도하고 혹은 정부에서 구두 개입하고 이거 임시 방편이에요. 자, 네 번째. 이건 심리적이에요. 원화가 계속 빠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원화를 한국 주식이 수익이 날 때마다 던질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 원화가 강세로 돌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시장에서 차익 한 번, 그리고 환차익에서 두 번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인데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미가 없는 거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원화는 떨어질 거야, 빠진다, 하락한다,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더 빠지고. 근데 정부에서는 기업들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각계도생 우리 코슈경제 채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누구 탓할 필요도 없어. 내가 공부해서 내가 내 자산 지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환율 방향성을 내가 봐야겠죠.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 나올 수 있겠죠. 가능성은 언제냐면 오늘처럼 정부 구두 개입 있어가지고 1360원에서 1560원에 1530원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정부 구두 개입이 있으면 빠져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한 가지 7월 16일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 회의 있을 거거든요. 저는 금리 인상 가능성 높다고 봐요. 6월달 이젠 지방선거도 끝났고 신현성 총재 이제 첫 금리 인상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25bp. 그럼 원화는 이제 강세로 살짝 돌 수는 있겠죠. 근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원화 강세로 또 돌진 않아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해지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통장에 있는 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행에 1억 원 찍혀 있다 그래서 1억 원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1억 원이 마이너스가 된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원화로 갖고 있을 바에 나는 뭐 주식으로 갖고 있겠다. 요것도 해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혹은 달러 자산. 지금처럼 뭐 여프가 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고. 혹은 미국 주식. 미국 주식도 달러 자산이니까. 들고 있는 게 내가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겠죠. 변동성이 전 심해요, 싫어요 하면 달러가 제일 나을 거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왜 올랐는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진짜 이게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더 인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자산을 해치할 수 있는 무언가 수단, 방법,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좀 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내 통장, 내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면 안 돼요. 돈 못 지켜. 아시겠죠? 국내 주식이든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든 미국 주식이든 무언가 여러분들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땐 원화는 강세로 돌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뿐. 그래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길 바랍니다. 자.